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선착순 바나나 500개가 숙명 여대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학생 식당을 운영하는 신세계가 일방적 밥값 인상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이다. 3일 숙대 총학생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 학생 식당을 운영하는 신세계 푸드는 8월 말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주요 음식의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다. 2,300원 하던 한식은 2,500원, 일품은 2,800원에서 3,000원, 특선은 3,100원에서 3,300원. 숙대학생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서다. 총학생회 측은 올해 초 신세계 푸드는 식당 메뉴 가격 인상에 대해 1학기 중 학생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에 인상안을 통보했을 뿐 협의는 없었다.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다 라고 주장했다. 신세계 푸드는 지난달 8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학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선착순으로 바나나 500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학내 여론이 악화열로에 치닫자 신세계 푸드는 지난달 20일 바나나 수를 1,100개로 늘리고 요구르트까지 추가한 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생의 우리 집에는 요구르트라니 여기가 유치원이냐? 네. 참 조삼모사가 생각이 나네요. Banana, let me taste your banana, give me your banana, let me taste your banana, 덜 익은 푸른 바나나 입안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한민국 시각으로 12시 15분부터 그렇죠? 낮 12시 15분부터 1시 55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그렇죠? 구내식당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일단은 싸다 하는 거죠, 싸다. 예. 그리고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정한 신분을 득한 거니까요. 그죠? 물론 요즘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찾아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그 건물 아니면은 그 회사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해서 영업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에서 아예 직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규모인 경우에는 아예 그 밥값을 받질 않고 그냥 대주기도 하죠. 회사에서. 예. 그러나 규모가 좀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보조금을 좀 대주고 민간업자한테 맡기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사람들 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쿠폰 같은 거를 나눠줘서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사원증을 제시하면 더 싸게 하거나, 네. 바깥 사람한테는 뭐 5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죠? 네. 구내식당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아주 작은 규모라 그런다면은 그냥 뭐 요리 좀 하시는 아줌마들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면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단은 일단 있다는 겁니다. 영양은 충분하다 이거죠. 맛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영양사를 둘 정도면은 맛도 어느 정도 뭐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구내식당을 생각해 보니까 교내식당이죠. 그 중학교 다닐 때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식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라면 파는 데거든요. 면을 이제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끓여 놓습니다. 그러다가 면을 그릇에 담아 놓죠. 쉬는 시간 그 10분 사이에
여기저기서 막 뛰어와요, 애들이. 그래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준비해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국물을 부어서 단무지 몇 조각이랑 그냥 주는 거죠. 그걸 후루룩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마시죠. 마시고는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가고 뭐 그랬었습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예, 라면 하나만 그렇게 팔았었죠. 거의 앉지도 못했어요. 좌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요. 라면뿐 아니라 밥도 파는 식당이 있었어요. 교내 식당이. 제법 컸어요. 그래서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시간에 이용하기도 하고 저녁에 뭐 끝나고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이용을 하기도 했죠. 거기서는 라면을 직접 끓여줬어요. 큰 가마솥에다가 말이죠. 가마솥은 아니지만 큰 그런 마치 군대에서 쓰는 그런 커다란 솥에다가 예, 그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끓이는데 하나씩 끓이진 않았습니다. 여러 개씩 넣어서 끓이면서 그 달걀을 풀어갖고 말이죠. 큰 국자를 이렇게 조금씩 뿌려가면서 이렇게 주문을 소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냉면을 먹고서는 야 냉면 면발이 꼭 쫀디기 있잖아요. 쫀디기.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질기냐. 냉면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냐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죠. 대학 들어갔을 때 구내식당이 또 기억이 납니다. 대학은 역시 좀 크니까 교내식당도 여러 군데 있었죠. 네. 그리고 가격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교내식당은 역시 국립대학교라서 그런지 제가 다니는 학교보다는 좀 쌌다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제법 이러저러한 우리말 쓰면서 말이죠. 무슨 셈 하면서 다양한 식품을 팔고 또 발매 시스템도 꽤 앞서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역시 전국 최초로 유료 주차장을 만든 학교답게 뭔가 좀 앞서간다는 그런 느낌 받았었죠. 그리고는 90년대 초에는 그때 신토부리 바람이 막 불었죠.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러면서. 그래서 농민들이랑 직거래한 그러한 농산물로만 식단을 구성했었던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그런 학생식당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 먹었던 구내식당은 군대 사병식당이었죠. 네. 군대 사병식당. 그러고 보니까 훈련소에서 먹었었고요. 한 6주 동안. 뭐 대기할 때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교육 받으러 갔을 때 또 한 6주 정도 먹었었고, 그리고 자대 가서 한 2년 정도 먹었습니다만, 훈련소에서는 뭐 마시고 뭐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웠고, 먹여준다는 것만 해도 감격하고, 뭐 그랬으니까, 확실히 맛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특히 제가 갔을 때는 6월이었는데, 6월부터 8월 동안에 도대체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 양배추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양배추국, 양배추 김치, 양배추랑 생선이랑 넣어서 절인 거, 뭐 이런 거 말이죠. 양배추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한동안은 양배추를 싫어했습니다. 예, 보기도 싫었죠. 복날에 닭을 이렇게 통째로 쪄갖고 이렇게 갖다 준 기억이 납니다. 그걸 한 사람당 병사 하나당 한 마리 먹었었나? 작은 걸로. 예, 그때 감격했던 기억이 나고요. 역시 자대 갔을 때는 역시 훈련소보다는 좀 나았죠. 뭐 일식 삼찬이라고 해서 국을 제외한 반찬 3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맞나? 아닌가? 아침에는 후방이어서 햄버거를 요즘 얘기하는 군대리아를 먹었죠. 쫄병 때는 뭐 2개씩 다 먹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짬밥 먹었을 때부터는 하나. 말년 때는 그것도 싫어갖고 어저께 먹다 남은 취사장에 식은 밥 청해갖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예. 육군 정량에 따르면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다닌 부대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대 운영비 이렇게를 아껴갖고 쌀을 외부에서 사갖고 밥을 더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저희는 외곽 중대에 있었는데 똑같은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 레시피는 각 부대마다 정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식재료도 그렇게 알아서 공급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걸 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대에서 먹는 밥과 가끔 업무 때문에 간 본부 중대 가서 먹는 밥은 맛이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쪽이 훨씬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리 기술의 차이인가 이랬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미료를 좀 더 넣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그렇죠. 돈의 여유가 있거나 또는 접대를 이유로 또 시간이 여유가 많거나 그럴 때는 뭐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되지만 돈이 아깝거나 시간이 없거나 뭐 이럴 때는 참 고마운 벗이죠. 특히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20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 그렇죠. 학비 대느라고 쪼달려 죽겠는데 밥이라도 좀 풍족하게 싸게 먹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됐던 CJ가 됐던 대기업의 그런 계열사들 말이죠. 그런 계열사들이 외식업계에 진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내식당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에서 보조금을 받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은 자기 회사로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좀 학교에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 물론 CJ 푸드나 뭐 신세계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거랑 관계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마인드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있고요. 학교 측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등록금으로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맨날 재단 쪼들린다 하지만 엄청 부자 아닙니까? 사학재단. 네. 그러면 애들 밥 먹는 거 정도는 좀 어떻게 걱정 없이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값 올릴 때는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죠. 200원 정도 올리는 거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 대수롭지 않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사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학생들한테는 200원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무슨 국정원이 무슨 부정을 저지르든 말든 일베가 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든 말든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하든 말든 그건 남의 일이죠. 당장 자기 앞에서 어제보다 지금 200원을 더 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 의미에서 숙명여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학생들 응원드립니다.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갖고 승리하십시오. 다만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가 여당이 청와대가 국가기관들이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밥을 좀 드시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씨 없는 수박 김대중 음악부터 듣죠.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박형입니다. 박형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1997년 3월 경기도 안성내리에서 우리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330으로 신월동에 가. 참, 옛날이야. 이런 노래를 들어야 되다니. 예. 왕싸가지님께서 뭐 올려주셨어요? 예. 공지 좀 부탁드려요. 창녕, 남지, 함안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군요. 경상남도에서 우측이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전라도, 경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게 없었죠.
대신 경상좌도, 경상우도, 전라좌도, 전라우도.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한양에서 봤을 때 좌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좌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상도의 동쪽이란 것이고요. 경상우도 하면은 경상도의 서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창녕 남지 함안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남지중학교 정문 앞 영구가 굽는 집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조합원분들, 창원 마산에 계시는 조합원분들도 많은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경지역협의회에서 지원 참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나란히 손을 잡고 국민TV의 강력한 꿈을 만들어봐요. 조합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인천 지역에서 국민TV 정식으로 방송을 겸한 콘서트도 하고 모임도 있죠. 예, 부산에서는 다음 주에 있고요. 야, 일주일 먼저 합니다. 창녕 남지 함안 지역 모임. 예, 창녕 영산 있죠, 영산 줄 땡기기. 예, 기억이 납니다. 10년, 11년 전 요럴 때 거기 놀러 갔었는데 가야의 그런 흔적이 있는 고분군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JJ킴님, 병희송님 체크 반갑습니다. 대형 식재 10년 차인데 식재나 식당 운영 비리에 대한 통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부산 반탱이님, 방송 주제와 무관하지만 오는 11월 16일 오후 5시 거제동 드림센터에서 부산 경남 지역 협의회 창립총회가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빌어봅니다. 손병희님도 오시는 거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약이 있어갖고요. 이때 예정된 공연이 있어갖고 못 갑니다. 다만 그때 말고 매주 토요일에 지역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국민TV 행사에는 미리 입도 선매 당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만 못 가요. 부산 저 참 좋아하는데. 군대 4중대시군요. 전 2중대였습니다. 박재성이라는 분 4중대 맞나요? 오호.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91년 1월 군부입니다. 저 탄약중대거든요. 4탄약중대. 박재성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91년 8월에 제대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죠. 경비중대랑 탄약중대가 있었는데 전 탄약중대 사람이었고 박재성은 기억이 안 나나요. 제가 행정반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병사들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반가워요. 2탄에 계셨습니까? 양배추 지금 생각해도 89년 밥이랑 양배추만 먹었던. 그렇죠. 정말 눈물이 없습니다. 양배추김치 양배추국 벌써 20년 됐네. 사랑아 정희님. 토토삐삐 엄마님, 병이 오라버니 내일 프랑스 수업 복습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 빈둥거리고 있어요. 국민TV 방송 듣기에도 벅찬데 그래도 프랑스 노래 신청해 볼게요. 샹송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병이 오라버니께 맡겨볼게요. 이브몽땅의 고요업이 불어보전이던가? 그렇죠. 이브몽땅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시 없는 수박 김대중 초대했었습니다. 감자님 유쾌한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같이 강정마을도 갔었습니다. 300에 30. 저 손병희 음반은 다 갖고 계시죠? 최개발아님, 김치찌개 만만하죠? 야, 만만하지만 김치찌개를 잘 하려면은 예를 들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할 때 말이죠. 돼지고기랑 김치랑 같이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간 맞추고 하면은 더 맛있다고 하죠. 참치김치찌개야말로 등산객들의 영원한 로망 아니겠습니까? 로망보다도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참치 캔이 통조림이 처음 나왔을 때는 1980년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대인기였죠. 꽁치나 정어리 통조림에 비해서 훨씬 작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좀 이국적인 맛을 보여줬던 그런. 참치 통조림에 들어있는 게 참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학생 식당 하면 금방 배가 꺼진다는 거, 먹어도 허한 느낌.
자취 생겼던 저는 그래서 가끔 교서식당 3,500원짜리 먹었어요. 그렇군요. 교서식당에 학생들이 출입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다만 저희 교수님께서 교서식당에서 저를 불러갖고 2번 사주신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맛있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바나나 너나 쳐드세요. 신세계 신청곡 무도 그대 우리 함께 했는데 일단 그 정형돈의 곡입니까? 그건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만 오늘 혹시 새로 가입해 주신 분 계세요? 계시는군요. 자, 무도 자유로 가요제에서 형용 돈종 해보려고 들으셨죠? JJ킴님. 핑플님, 네, 스위피플의 노래 지금 걸어놨어요. 신세계 바나나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그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는 거죠. 만만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습이 되겠거니라고.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좀 가혹하게 얘기해 볼까요? 1980년대 대학생들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했죠.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 겁니다. 반값 등록금이 니들 일인데 니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셨잖아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네. 자기 자신의 권리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되는 등록금 이거 인하투쟁 제대로 못하면서 100원, 200원 바꿔 올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이죠. 보자. 신청곡 또, 게시판 또 가보겠습니다. 왜? 배고프시겠다. 이거라도 드시고 방송하세요. 서태우님, 이거 뭡니까? 닭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는요, 네팔이던 방글라데시건 아무튼 그런 오지에 가갖고, 거기 사람들 집에 이렇게 묵으면서 닭백숙을 한대요. 사람 숫자에 맞춰갖고, 동네 사람까지 다 불러갖고 닭백숙을 한답니다. 그렇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좀 만만하죠. 돼지 같은 경우는 잡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를. 그리고 돼지가 냉장 시설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나 닭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현지에서 값싸게 산 다음에 그걸 잡아갖고 닭백숙을 해주면은 다들 잘 먹으니까요. 그러면서 친해진다 하더라고요. 바로 강정 10만 대건 프로젝트 이번에 기획 총괄을 했었던 사진작가 김형욱 씨. 네팔에 도서관 1000개를 만들자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의 얘기입니다. 네. 자, 경기 북부협의회도 국민TV 이재정이 70.5 라디오 공개방송한다는 거, 김진선미 의원, 이재정 변호사 시국 공개방송한다는 거 올려주셨어요. 목요일 오후 7시에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3층 대회의장. 예,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자주 방송에 언급되는데요. 경기 북부 조합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거겠죠. 자, 스위피플의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예. 프랑스의 문화 대통령이라고나 할까요? 프랑스의 문화 대통령. 네, 문화를 사랑하기로 소문난, 적어도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프랑스 사람들. 대통령보다도 인기 있었던. 일본에서는 대통령, 일본 수상, 총리보다도 더 인기 있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인기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나가시마 시게오,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수, 그 다음에 감독까지 하셨죠? 네. 프랑스에서는 역시 이브몽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요. 가을이 오면 들어야 되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요. 자, 영화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죠? 위험한 보수라고 하는 그런 흑백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오늘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오늘 신세계 그 구내식당 얘기하다가 이렇게 예, 연락을 예. 주셨죠? 예, 예. 자, 닉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삼시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예, 삼시가 건강해님. 아까, 예, 게시판에서 뵀죠? 예,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네네. 저는 뭐, 아옴이나, 직접적인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옴이나 프레시에어나 푸드머스나 요런 그 대형 시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 예, 그게 저기 대형 무슨, 예, 예. 그러니까 식재 공급을 하고. 식재 공급하는 업체 얘기입니까? 네, 예. 쉽게 말하면 식재도 공급을 하고 위탁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예, 예. 예, 예. 하지만 그 아까 그 신세계 그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을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뭐 학생 밥값이 3,000원이다. 네네. 하지만 그 밥값의 3,000원 내에선 그 신세계란 회사가 네. 그 식당을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학교에 네. 예를 들어 뭐 그 대단한 뭐 인테리어나 아, 예, 예,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계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이거 뭘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군요. 그런 계약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2000년도부터 계속 그 식대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예. 작년에 제가 그 회사를 관뒀습니다. 예. 회사 관뒀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1,000만 원을 해주겠다. 다른 네. 쪽에서 2,000만 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그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점점 더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 경쟁이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예.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점심시간이시니까 점심시간 지났지만 네. 뭐 그 공장 구내식당 하나만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위탁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무조건 총무과나 인사과나 그쪽에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대형 LCD TV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식당 인테리어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식당 의자라도 바꿔줄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다 원가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원가에서 반영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원가에서 예를 들어 뭐 2천, 3천을 뭐 2년, 3년 정도 그 현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비용에서는 그 원가를 빼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네. 예. 위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을 위탁 종업원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면 그 지역이었던 식당이었다고 하면 네네. 그 종업원들을 많이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니면 직영이었다고 하면 식대로를 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이게 학생 복지 사업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랑 계약을 하면서 학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네. 바나나 뭐 500개인가 이걸 준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뭐 욕으로 끄신다고 했어요. 예. 그것도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A라는 학교나 A라는 뭐 공장이란 이런 데에서 크레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A 그 밥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다. 네. 그 그 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학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럴 경우에 그 회사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내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특식을 한번 싸주겠다. 아, 예. 특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 원래 국이 콩나물국이었는데 네. 갈비탕을 해주겠다. 거기에 거기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점점 더 나가는 거죠. 갈비탕 플러스 뭐 바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에게 일단 좋게 하려면 학생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식당 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좋고 공급하는 분에게도 좋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이쪽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그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선 경쟁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아, 예. 차라리 뭐 5년 전, 6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이런 쪽으로 뭐 그러니까 뭔가 해주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A라는 회사가 뭐 1,000원 준다, 2,000원 준다 그러면 점점 더 그 장려금이라든가 뭐 그 지급하는 거라든가 이게 점점 세지거든요. 예. 그럼 이걸 개선하려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지금의 경쟁 사회에서부터 지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바나나 500개에서 뭐 이렇게 점점 나가듯이 이런 경쟁 사회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예.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에 식재가 공급을 하고 아니면 뭐 지역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역에서 그 아는 사람들이 그 식당 운영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차라리 예전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 그 예전 시스템이 어떤 거라는 그러니까 겁니까? 대기업 시스템이 아닌 네네네. 지역 사람들이 아, 그 예, 지역에서 아름아름 알아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 유통업체들 예, 또는 그 음식업체들, 외식업체들 경쟁시켜 갖고는 입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을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저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기 작년에 그 해병대 캠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해병대 캠프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수련원이나 이쪽에서 뭐 식당 운영이나 이쪽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많이 관여를 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 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수련원에 그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가보면 학생들은 존나게 굴르고 있습니다. 군대식으로. 예. 하지만 저기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냐 하면 그 수련원 관계자들하고 술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그 술 먹는 돈 자체는 선생님들조차는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렇죠. 예. 업체에서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돈 자체나 뭐 이런 식으로 브로커나 이런 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식재나 이런 쪽이나 뭐 예를 들면 수련원이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결국은 예,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그 학교 재단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예, 그리고 유통업체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역시 그 대기업이 이쪽에 진출하면서 그렇죠.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출혈까지 감수하면서 결국은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결국은 학교 당국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겠군요. 그죠?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장사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차사의 만화경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